나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면서 서울을 떠난 인구가 작년 23년 한 해에만 32만 명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32만 명을 가구 수로 보자면 최소 25만 가구 정도가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치솟는 분양가, 비싸도 너무 비싼 구축 집값, 그리고 건물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서울을 떠나서 경기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이분들이 서울을 떠나서 어디로 많이들 가셨을까요? 서울의 접근성은 좋고 분양가는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많이들 이사를 갔다, 이겁니다. 사실 요즘은 서울보다 살기 좋은 경기도,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은 노화되고 있고 수도권은 비교적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23년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가 총 32만 5,317명이라고 딱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파트 값을 얘기할 때 강남까지 몇 분 걸린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일자리만 조금만 더 늘어나면 이런 얘기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강남권에도 오피스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강남권의 오피스 빌딩은 공실률이 매우 적고 오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피스 투자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가 담긴 인터넷 뉴스를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요. 그거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 조사를 뒤로 한 채 직접 발로 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공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남의 오피스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 이게 왜 나오냐면요, 강남권의 오피스 분양을 준비하는 시행사들이 낸 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서울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또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주택 문제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아주 많이 크게 올랐습니다. 땅값 올랐죠. 공사비 오르면서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서울살이를 포기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서울 집값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살이 포기하고 수도권의 좋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을 떠나보니까 집 평수는 넓어졌고 집값 부담은 좀 줄어들었고, 특히 새 아파트는 단지 조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서울을 떠난 분들이 이만큼 많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라는 것은요, 도시화, 교회화, 그리고 역도시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과 쇠퇴로 가게 되는데, 역도시화라는 말은 반도시화라고도 합니다. 디어바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도시화라는 것이 뭐냐면 토지 가격이 높고 환경이 나쁜 업무 중심 지구가 공동화되는 현상, 점점 비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역도시화가 진행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시화가 이루어진 단계 이후에 도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긴 게 1988년 88 서울올림픽 때였습니다. 그 이후 한 28년 만에 지난 2016년에 1000만 명 아래로 딱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이후 갈수록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별로 인구를 좀 살펴보면 이거 제로섬 게임입니다. 해외로 이민 가지 않는 한 국내 인구는 한쪽 도시가 감소할 경우 다른 한쪽은 살짝 늘어나고, 또 지금은 출산율이 세계 1위로 하락하면서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출생아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온 사람들이 많아서인 겁니다. 서울에서 살고는 싶지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니까 23년 12월 기준에 서울 민간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3,49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 선이죠. 이게 22년 1년 전에 대비하자면 한 17% 가격 오른 가격입니다. 전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한 12% 되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서울은 더 크게 뛴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전용 84제곱미터의 기준 새 아파트 분양가가 11억 8천만 원을 훌쩍 넘은 셈이죠. 자, 이건 언제까지나 평균 가격인데 평균치 갖고는 또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광진구에 분양한 포제스 한강 아파트는 평당 1억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분양가를 보니까 같은 시기에 평당 평균 분양가가 2,159만 원입니다. 인천이 1,649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뭡니까? 서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죠. 서울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도심 중심에 하이엔드라고 하는 초고가의 아파트 공급량을 좀 줄이고 오히려 평수가 좀 작고 중가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은 세대수를 짓고
초고가로 분양하는 것을 인허가를 하지 말고요. 정책적으로 되도록 많은 세대를 짓는 곳을 인허가를 내주면 서울의 주택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오히려 하이엔드 아파트나 주거용 부동산은 차라리 서울 외곽에 짓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차라리 넓은 땅에 공기 좋은 데 가서 하이엔드 지으십시오. 서울 도심 아주 작은 공간에 작은 평수이지만 초고가를 돈을 받아가면서 하이엔드를 짓고 나니까 이 서울 집값, 땅값 가지고 장난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도심 아파트의 공급은 좀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도심에 오히려 용적률을 올려주고 하이엔드를 짓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78,981가구입니다. 직전 3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년에는 12만 6천 가구였습니다. 그때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싸졌고 공사비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수도권 아파트 청약자들은 조금 늘었죠. 오히려 그쪽으로 청약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작년 23년에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자 수를 보니까 36만 8천 명이 조금 넘고요. 22년도의 기준치는 35만 7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 3% 정도 늘어났죠.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아파트를 사서 재산 불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왕에 산 아파트가 주거의 가치도 있고 차후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일거양득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아서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탈서울 앞으로도 많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초고가로 달리고 있고 경기도에 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서울처럼 수원에도, 일산에도, 또 남양주에도, 이런 위성도시에도 지하철을 그물망처럼 놔주시면 어떨까.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확실히 더 서울을 벗어나는 분들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또 내려갈 것이다. 지하철을 더 만들려고 하니까 세금이 없다 이거죠.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엄한데 쓰는 돈만 줄여도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